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방송으로 보내드리는 화요일 오후 1시 10분 가장 여러분들께 인기 있는 프로그램, 저도 영광스럽게 진행하고 있는데요. 최강욱 전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과분한 말씀. 아이고 아닙니다. 저희들이 예. 화요일 이 시간 되면 저도 정신을 바짝 차리고 시청자 여러분들께 최강욱 의원님의 그 정말로 뜨거운 말씀을 좀 전해드리는 것이 굉장히 기분이 좋고 또 스스로 뿌듯하기도 합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께 막판 판세 점검 제대로 한번 분석하겠다고 방송 준비를 했는데 무슨 속보가 이렇게 계속 많이 터집니까? 좀 따져봐야 할 게 생겼는데요. 이낙연 전 대표 이야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게요. 오늘 김문수 지지 선언을 했는데요. 괴물 독재 국가 출연을 막아야 한다. 그리고 김문수와 공동 정부를 구성하고 운영에 합의까지 했다. 네. 어제 저녁에 만난 모양입니다. 그리고 오늘 바로 국회에서 그것도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손학규 대표 때도 참 어이가 없었는데 예. 그분은 그래도 연단에 올라가서는 이재명 지지한다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이 양반은 훨씬 심각한 것 같고, 야, 사람이 이렇게까지 망가지는구나. 그 이제 저는 청와대에 있을 때 이낙연 총리로 계셨고, 제가 또 열린민주당 대표 때는 민주당 대표를 하셨기 때문에 각별한 인연이 있다고 생각했고 어느 정도의 인간적 신뢰를 가질 수 있는 분이라고 생각했는데 정말 처참히 무너지고 있어서 왜 이럴까? 이분의 어떤 자존심과 어떤 비틀어진 욕심이 이분을 이렇게까지 몰고 가는가 싶은 걱정이 좀 있네요. 그래서 너무 실망스럽습니다. 야, 그래도 따질 거는 따져야 되죠. 그냥 우리 보지 말자 이러면 그냥 버리고 가면 됩니까? 그래도 따져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도 이낙연이라는 정치인이 한때는 가장 유력한 대선 후보였고 당 대표였고 국무총리를 문재인 정부 때 지냈고 호남에서 전남지사를 했고 국회의원도 여러 번 했고 김대중 대통령을 통해서 또 정계 입문을 했던 기자 출신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떻게 이렇게 막판에 무너질 수가 있습니까? 본인이 김대중 대통령으로부터 인정을 받고 김대중 대통령을 모시고 여러 정치 활동이나 과거에 또 언론인 시절에 가르침을 받고 이런 걸 되게 자랑스럽게 매번 얘기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오늘의 이 행보를 하늘에서 김대중 대통령이 보시면 잘했다고 칭찬하실지 본인도 좀 한번 반문을 해보셨으면 좋겠는데 예. 그런 거죠. 뭐 그 호남이라는 지역 기반을 바탕으로 또 서울법대의 동아일보 기자 출신이라는 학벌과 경력을 바탕으로 굉장히 순탄하게 정치 활동을 해오신 분이고 스스로의 자존심과 욕망에 비춰보면 대통령 자리가 내가 지금 해야 될 마지막 자리라고 생각하고 계셨는데 거기서 어찌 보면 낙마를 한 거잖아요. 근데 그걸 본인한테서 원인을 찾지 않고 세상을 원망하고 이재명 후보를 원망하는 거죠. 본인이 이런 식의 사고 방식과 이런 생각 속에서 머무는 어떤 철학적 빈곤이 있었기 때문에 국민으로부터 버림받은 겁니다. 어찌 보면. 근데 그 현실을 인정하지 못하는 게 이분의 가장 큰 비극이 된 것 같고요. 이게 이렇게 돼서 앞으로 정치적 장래는 물론이고 인간적으로도 이분한테 무슨 미래가 있을까. 참 그것도 어이가 없고 너무 걱정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냥 호남 정치에 완전히 정말로 먹물을 튀겼다. 이것도 이제 사실 좀 부족한 표현인데 호남 정신, 예. 광주 정신, 민주화 운동, DJ 정신, 그것이 노무현 정신으로 이어지는 이 과정에서 가장 수혜를 많이 받았던 사람이 그렇죠. 예. 내란 세력 윤석열과 함께 결을 하고 있는 김문수를 지지하는데 공동정부 구성을 한다. 그리고 정부 구성에도 그냥 운영에도 합의했다. 이제 이런 것이니 참 씁쓸하기 짝이었고요. 댓글로 의견 주시는 분들은 이제 이런 말씀 주고 계시네요. 아니 왜 당원들한테 쫓겨난 뒤에 왜 이재명한테 분풀이 하느냐 뭐 이런 말씀을 하시고 그 이재명이 쫓아낸 게 아니지 않습니까? 당원들이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고 해서 했는데 이게 오늘 이 상황에서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야 정말로 낙엽아 이런 이야기 많이 주시고 미라클님은 진짜로 욕 나온다 이런 말씀 많이 하고 계시네요. 이상 증세라고 할까요? 그런 예. 전조가 보였던 게 저는 지난 대선 때 왜 얘기됐던 새칭 그 똥파리 문제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나는 문재인 대통령을 지키기 위해서 윤석열을 지지하겠다. 이런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네. 그 사람들이 대거 이낙연 캠프에 그러니까 이제 경선 과정에서는 이낙연 캠프에 있었었고 거기서 경선에서 지고 나니까 이제 그런 스탠스를 가지고 이번 선거 때 보니까 대거 윤석열 지지로 가서 뭐 부정선거를 주장하고 있고 막 이렇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극단적 정치 편향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왜곡돼서 비극을 낳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 같은데 그분들로부터 전폭적인 지지를 받는다고 생각하시고 그분들 얘기를 듣다가 내 판단이 잘못된 게 아닌가라는 그런 총기마저도 잃어버린 게 아닌가. 네. 법대를 나오고 언론인을 하신 분이란 말이에요. 아까 대표님께서 잘 지적하셨지만 내란이 벌어진 상황에서 그거를 옹호하고 제대로 부정하지 못하는 사람과 손을 잡는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도 깨우치지 못할 정도로 이 철학적 빈곤이 있다. 그러니까 제가 서울법대 내란과를 많이 개탄했지만 예전에도 내란과 출신들이 있었구나. 이 기본 마인드가 참 너무 처참합니다. 특히 이제 저도 이렇게 비참하게 느끼는 것은 예. 광주가 계엄에 의해서 학살을 당했던 데 그곳에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네. 거기에서 김대중 대통령을 통해 정치를 한 사람이 예. 이렇게 윤석열이가 내란을 일으키고 비상계엄을 하면서 국가를 엉망으로 만들었는데 여기에 동조하고 있는 그러게 말입니다. 결별을 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공동정부를 구성하러 간다라고 했을 때 출신 지역의 문제를 떠나서 이것은 심각한 역사에 대한 모독이다라는 그렇죠. 생각이 드는 것이지 이게 어떻게 좌우 진영 논리로 당신 그러면 안 돼. 이게 예를 들어서 호불호의 문제로 이렇게 평가될 사안이 아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역사적으로 어떤 식으로든 이낙연 전 대표의 이런 문제들은 좀 한 번 더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한다는 이런 판단이 듭니다. 정확한 말씀이시고요. 지금 이렇게 함으로 해서 손학규, 이낙연, 김문수를 관통하는 공통의 DNA가 뭘까? 네. 결국 이제 오늘의 선언으로 인해서 그 공통의 DNA가 변절의 DNA, 변절과 배신의 DNA라는 게 확인이 된 거죠. 예. 손학규 씨만 해도 얼마나 왔다 갔다 했습니까? 예. 원래 민주화 운동을 하다가 예전에 김근태, 손학규, 무슨 장기표 이게 뭐 삼총사다 이런 소리까지 들었던 사람들 조영래 뭐 이런 분들이 강력한 그 민주화 의지와 민주화 운동을 높이 샀는데도 불구하고 나중에 정치 행보를 보면은 김영삼 씨 밑에 있다가 예. 거기서 또 제대로 안 되니까 이쪽으로 넘어왔다가 그러니까 지금 다시 또 저렇게 이 김문수를 지지하는 이런 모습. 이낙연 대표의 경우에도 과거에 동아일보 재직 시에 소위 로열 패밀리에 속해서 잘 나갔죠. 네. 그리고 동아일보의 그 해직 사태 뭐 이런 거 있을 때도 뭐 큰 목소리를 내신 적이 없고, 그러니까 그런 어찌 보면은 좀 기득권에 안주하는 성향이 있었다고밖에 볼 수 없는데 그게 이제 발현된 것이고 김문수라는 사람을 통해서 상징되고 있는 이 한국 현대사의 비극에 대한 이해나 이런 그 고민이라는 게 전혀 없었다. 이런 사람을 문재인 정부의 총리로까지 우리가 인정하고 박수 쳤었다라는 게 참 여러모로 너무 씁쓸하네요. 네. 어쨌든 여러분들이 투표로서 생각을 정확하게 혼자 아니고 여러 사람 함께 가서 저희들이 평가해 주는 것 제가 굉장히 이성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자, 그리고 오늘 오후 2시에 이준석 개혁신당 대통령 후보가 예. 기자회견을 하는데 예. 긴급 기자회견 형식으로 합니다. 잠시 후에 2시에 하는데 김문수 사퇴 요구 기자회견을 합니다. 단일 후보는 아니까 김문수가 사퇴하라라고 네. 하면서 그 내용 중에 하나가 오늘 오전에 긴박하게 움직였던 이낙연 김문수 공동정부 구성 이것이야말로 완전 엉터리다, 회개한 개념이다 라면서 김문수 사퇴해야 한다고 이제 얘기를 하겠답니다. 자, 그러면 단일화는 완전히 깨진 것으로 볼 수 있느냐, 이준석이 왜 오늘 긴급 기자회견을 하느냐,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죠. 제가 아까 오면서 그 2시 반에 20분에 기자회견을 한다라는 얘기만 들었고 예. 그 내용 예측에 대해서는 모르는 상태에서 아까 대표님을 뵀는데 예. 김문수 후보의 사퇴를 촉구한다는 얘기를 듣고 너무 실소가 나왔어요. 그러면 이게 뭘 말하는 걸까? 일단은 그 언론의 주목도를 놓치고 싶지 않다. 뭐 기사거리를 계속 제공하겠다라는 게 첫 번째였을 것이고 내심의 의사는 결국 단일화를 하지 않겠다라는 말을 하지 않고 이렇게 김문수의 사퇴를 요구하는 단일화를 얘기한다라고 하는 건 내가 지금 이 상황에서 정치적 미래를 가지고 절대 흥정하지 않겠다라는 식의 나름의 의지 표명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몸값을 세게 쳐주지 않으면 단일화는 없다라는 얘기를 역설적으로 지금 선언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자, 그럼 이게 이제 실제로 김문수 사퇴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까? 전혀 없죠. 있겠습니까? 그 웃음으로 제가 답을 대신하면 되겠죠. 예. 자, 그러면 본인 지지율이 이제 엄청 떨어졌으니까 이걸 통해서라도 단일화에 대한 의지를
자기 중심으로 한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일종의 명분 싸움에서 조금 선점을 하겠다 이런 계산이 좀 깔려 있습니까? 그러니까 철저하게 이준석은 사실은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를 놓고 뛰고 있다고 봐야 되잖아요. 예. 본인도 본인의 당선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을 텐데 그러면 그간의 행보를 볼 때 일종의 그 잔머리에 의한 계산을 통해서 여기서 이렇게 질러놓고 나름 그 수구 보수 진영의 결집을 위해서 내가 최선을 다했다 나름대로 그리고 차세대 주자로서 내가 면모를 확실하게 하겠다라는 계산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본인이 생각하는 그런 계산으로 그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지금 과정에서 얼마나 진심을 가지고 미래를 향한 모습을 보여주느냐로 결국 결판이 나는 건데 네. 끝까지 이게 정치적인 어떤 계산이나 장난질에 머물고 있어서 본인 생각은 자신의 미래를 기약하기 위해서 이런 일종의 기술을 쓰는 것 같은데 오히려 그걸 더 갉아먹는 것 같은 악수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저는 먼저 드네요. 좀 장기적으로 보면 이번에 이준석 후보 같은 경우에는 제대로 된 좀 보수 혁신 논쟁을 좀 하고 네. 누가 이기든 지든 딱 중간에 서서 미래 지도자의 좀 이미지를 확실히 구축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예. 즉, 예전에 예를 들면 안철수 초반에 사람들이 기대했던 왜 그런 그림이 있지 않습니까? 그 포지셔닝을 해가지고 뭔가 새로운 모습을 보였으면 그나마라도 좀 장래가 있고 득표에도 도움이 됐을 텐데 쭉 이제 걸어온 행보나 이런 것 자체가 이제 특정 커뮤니티를 바탕으로 그 커뮤니티라고 하는 게 결국 본질을 따져보면 일배 활동 열심히 하던 사람들이 주축이 돼 있는 네. 그런 거에 경도돼 가지고 거기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세계 전체를 대변한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그리고 본인이 생각하는 특유의 그 갈라치기식 계산법이 결국 나중에 득표로 연결될 것이다라는 기대를 가지고 지금 사전에 밑자락을 깔자 뭐 이런 식의 움직임을 보이는 것 같은데 너무 정치를 잘못 배웠어요. 잘못 배웠고 이뇨한 의원이 왜 가정교육이 잘못된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는지를 네. 점점 느끼는 것 같아요. 자 오늘 저렇게 긴급 기자회견을 하면 그러면은 표가 좀 결집이 되거나 네. 판을 흔들 수 있을 정도 영향이 있다 없다 어떻게 보죠? 저는 전혀 없을 것 같아요. 전혀 없다. 예. 그냥 본인이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얘기는 하지만 참 안타까운데요. 일단 이것도 좀 이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보면 보수 진영 내에서 이게 지금 자중 질환의 정도가 굉장히 심하다. 네. 갑자기 지금 윤상현 의원도 또 선대위원장으로 복귀를 하고 네. 또 그러다 보니까 조경태 의원은 나가겠다고 하고 네. 뭐 원팀도 아니고 선거운동원도 없고 막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그러게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표가 좁혀진다 아니다라는 막 논쟁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걸 전반적으로 평가했을 때 지금 현재 판세가 어떻게 가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시면 어떻습니까? 저는 판세를 뭐 여론조사 전문가는 아닙니다만은 여러 가지 전문가분들의 얘기를 종합해서 볼 때 판세가 그렇게 크게 변화는 없는 것 같고 단지 시간이 갈수록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이 55%를 넘길 수 있다라는 기대를 했는데 그렇게까지 치고 올라가지는 못한다라는 점이 좀 보이는 것 같고 그리고 이 내란 세력 혹은 보수를 자임하는 세력의 결집이 일부나마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면서 지금 언론이 그걸 조장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저는 먼저 듭니다. 그러니까 단일화를 통해서 예를 들어서 역전이 가능하다라는 식의 지금 희망을 심어주려고 하는 게 보이거든요. 근데 객관적으로 드러난 데이터를 보면 단일화를 한다고 해서 무슨 역전이 된다거나 이럴 일은 지금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일화라는 단어를 계속 놓치지 않고 있는 것은 그걸 통해서 언론의 일정 부분을 계속 차지하면서 눈길을 끌고 싶다라는 거 외에 본인들의 지지층에 어필할 수 있는 소재가 너무 없다 보니 이거 하나 가지고 좀 일종의 장사를 해보자. 그런 거 외에는 실제 여론의 추이나 어떤 판세, 특히 이제 길거리에서 드러나고 있는 민심을 보더라도 지금 제대로 선거운동도 안 되고 당내 자중질환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뭐 한동훈 같은 사람은 아예 같이 다니지도 않잖아요. 그리고 김문수 선거유세를 하는데 한동훈을 외치는 사람들이 따라다니고 있는 이런 현실 속에서 이 사람들이 무슨 자기들의 지지율이 올라가고 역전도 노릴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 그야말로 저는 희망 사항에 불과한 허언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현실적이지 않은데 현실적인 것처럼 이렇게 예. 일종의 기획과 공작에서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그러니까요. 예. 일희일비할 이유가 없다라는 것까지는 이제 여러분들과 공감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중요한 것은 이제 투표율을 어떻게 높여서 갈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을 좀 이따가 얘기를 나눠보기로 하고요. 질문으로 이런 게 있습니다. 지금 사전투표 한다 만다라는 것에 대해서 네. 지금 어떻습니까? 사전투표하면 위험하다라는 이야기가 오히려 좀 민주진보 진영의 댓글로도 올라오는 것들이 있어서 저도 일부 그런 댓글 있는 거 봤는데 예.
왜 그러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혹시 다른 데서 들어와서 쓰고 있는 것이냐 이렇게 오해를 하는 분들도 있던데 사전투표 당연히 지금 많이 나가서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 그럼요. 당연히 예. 사전투표를 많이 하셔야 되고 또 아무 문제 없고 예. 그리고 사전투표를 통해서 이 투표율이 올라간다. 그리고 사람들이 이번 대선에 대해서 심판의 의지를 불태우고 있다라고 하는 거를 초반에 보여주는 게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일종의 기선제압을 해야 될 필요가 있고 그리고 사전투표를 왜 수구 진영이 그토록 예전부터 싫어했는지를 좀 아셔야 됩니다. 사전투표가 예. 많아지면 투표율이 올라가니까 그러는 거거든요. 예. 전통적으로 지금 국힘류의 계열은 어떻게든 정치 혐오를 조장하고 투표율을 떨어뜨리는 게 이 사람들의 목표입니다. 예. 그렇게 해야지 자신들한테 유리하다고 생각해온 정파기 때문에 그런 자들의 얘기에 지금 결과적으로 이제 거기에 발을 맞추시는 일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많은 분들이 댓글 올려주고 계신데 소개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LA에서 지금 이현화 선생님께서 이렇게 주셨네요. 지금 이낙연은 이미 광주에서 심판받았습니다. 앞으로 무슨 행동을 하든 간에 더 추악한 모습만 보일 뿐입니다. 이렇게 주셨고요. 소연님, 김수희님, 그리고 SY12님, 봄의 왈처님, 살다보니님, 그리고 헬레나 스잔나님, 자 계속 이렇게 비판의 글을 올려주고 계십니다. 두부두부 호이님 고맙습니다. 그리고 애플이님께서는 재외국민도 79.5%라는데 본토에선 80% 넘기고 1번 60% 이상 나오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주셨고요. 지금 그 김혜강님께서 질문을 이렇게 주셨는데 사전투표를 어디서 하느냐라고 하시는데 사전투표는 전국 어디서든 투표를 할 수 있고 예. 여러분들이 인터넷 들어가서 사전투표소 치면 다 나오고 오늘 아마 가정에 다 배달이 돼 있을 겁니다. 예. 사전투표 장소가 어딘지 본투표도 장소가 어딘지 다 고지가 돼 있기 때문에 아마도 동사무소가 가장 확률이 높고요. 예. 동사무소에다 많이 해놓으신 것 같고 아파트 무슨 저기 대형 단지 같은 경우에는 그 근처에 저기 관리사무소 뭐 이런 맞습니다. 데도 두기도 하고 한 것 같은데 찾기 어렵지 않으실 겁니다. 예. 그 동사무소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네. 제가 한 이틀 전에 동사무소라고 얘기했다가 비판 엄청 받았습니다. 왜요? 주민센터로 이름 바뀐 요새는. 지 오래됐는데 야 대답하는 거 보니까 동사무소라고 말 쓰는 사람은 다 꼰대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네요, 진짜 옛날 사람이네. 그렇게 이제 하던데 자 재외 국민투표 하신 분들도 엄청 많고 이게 79.5%를 넘었다라고 이제 하는 것은 결국 이게 본투표로 이어지는 거 맞죠? 그렇죠. 예. 이어질 것이 그런데 지금 뭐 지난 대선에서 뭐 77% 8% 갔던 것 정도는 유지할 것이다라고 보는데 의원님 전망은 어떻습니까? 네, 저도 뭐 77%는 당연히 왜 그 두 번의 대선에서 계속 77%를 넘겼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그거는 뭐 일종의 하한선이 된 것 같고 80%를 넘기느냐 못 넘기느냐의 차이 정도가 네. 아닐까. 예. 그러면은 지금 이제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이 좀 더 많이 갈 것이고 네. 오히려 김원수 후보 지지하는 사람이 상대로 덜 간다 이렇게 보시는 건지 아니면 지난번처럼 정말 양쪽 다 최대한 끌어모아서 간다 이 부분도 좀 전망을 해주시면 어떠세요? 예, 상식적으로 따져보자면은 그 스스로 보수지향적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합리적 보수일수록 투표를 할 수 있는 지금 동인 유인이 떨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예, 예. 정말 창피해서 못 살겠다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나는 저기 내란 세력을 지지할 수도 없고 이재명 후보가 마음에 들지도 않는다. 이래서 투표를 포기하시는 분들이 상대적으로 보수 진영에 많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예. 지금 내란을 겪은 민주시민들의 입장에서는 정말 투표하고 싶어서 미치겠다. 예, 뭐 예. 손가락이 너무 근질거린다. 그게 이제 재외국민 투표를 통해서 일정 부분 보여줬잖아요. 80%에 달하는 투표율. 사상 최고였는데 그런 모습들이 또 사전 투표를 통해서 다시 한번 보여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지금 투표율로 우리가 승부 보자 정재훈님 그리고 전영노을님 항소유님 여러분들이 정말로 적극적으로 투표를 좀 해보자. 사전투표 갈 때는 신분증 꼭 가져가야 된다.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지만 보리님 얼마나 걱정이 됐으면 자 신분증도 가져가자 이렇게 해주셨겠습니까? 김남우님도 이런 말씀 주시고요. 건던법사님 봉서리네님 여러분들 의견 주고 계신데 노길주님께서는 스픽스 고소의 전략 안녕하세요 주셨는데 고맙습니다. 루이스님 그리고 이세영님은 우리 딸은 미국에서 3시간 차 끌고 가서 와. 산호세 가서 투표했습니다라고 하셨고요. 아까 한 분은 또 프랑스에 있는 딸도 이번에 투표장에 가서 투표를 했습니다라고 해주셨습니다. 참 대단하십니다. 김민선님은 따님이 프랑스에서 투표 완료했다 이렇게 말씀 주셨네요. 자 이제 그 투표의 열기가 아마 국내에도 그대로 이어질 테고요. 예. 특히 이제 이번에는
나이 드신 우리 60대 70대 이렇게 장년층에서 엄청 화가 나가지고 네. 가시겠다고 저한테도 문자로 정말 많은 분들이 보내주시더라고요. 가겠다고 예. 이번에 예. 완전히 이제 내가 절단 내주겠다는 식으로 일단 하는 걸로 보면 전혀 지금 투표 열기나 이렇게 유권자가 참여하겠다는 이런 에너지가 식지 않고 있는 거 확실하죠. 예, 그렇고 지금 최근에 소위 뭐 그 단일화를 통한 역전설, 뭐 보수 약진설 이런 것들이 오히려 민주진영 시민들을 더 긴장하게 하고 결집시키는 그 효과를 낳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투표율은 올라가면 올라갈지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야, 근데 최근에 제가 방송을 한번 보면서 예. 지금 부친이 좀 편찮으시다 예, 이런 말씀을 들었는데 그 부친께서 굉장히 지금 위중한 때를 지금 조금 고비를 넘겼었다고 예. 들었지만 그래도 어르신께서 투표는 해야 되는데 이 말씀을 하셨다면서요. 그러니까요. 이 어른들이 저도 이번에 처음 겪었는데 몸에 이렇게 염증이 생기고 그러면은 그 소위 말하는 선망 현상이 생기는데 예. 그렇게 이제 조금 이렇게 정신이 오락가락 하시는 상황에서도 계속 저한테 선거 날짜가 언제지 며칠 남았지 이걸 계속 물어보시는 거예요. 연세가 지금 어떻게 되십니까? 85세인데 예. 아이 그래서 아버지 지금 그거는 한참 남았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랬더니 야 내가 투표를 해야 되는데 이 말씀을 계속 하셔서 한편으로 이게 너무 찡했습니다. 그러니까 예. 그 선망이라고 하는 게 내 정신이 빠져나갔다가 들어왔다가 뭐 이렇게 보이던데 예. 어떤 상황에서도 투표 날짜를 계속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예. 야 이게 아버지 연세에서도 이 내란 세력에 대한 심판 이런 게 그렇게 중요하다고 평소에 늘 생각하고 계셨나 보다. 그런 생각을 좀 했죠. 전주에 계셨습니까? 남원에 계시다가 남원에 계시다가 이번에 지금은 좀 네. 위중하셔서 서울로 네, 올라와 모시고 계신데 왔는데, 예. 그 지금 상황에서도 선거 날이 언제인지 계속 여쭤보신다. 예. 야, 그걸 보고는 정말로 참 이제 우리가 이제 이런 하여튼 이제 어르신들의 생각을 잘 받들어서 적극적으로 투표장에 나가 투표해야 한다. 왜 이번에 이제 투표가 중요한지. 그리고 외국에서 그렇게 열몇 시간씩 막 운전해가지고 혹은 비행기 타고 가서 혹은 귀국까지 해가지고 투표하려고 하시는 분들의 네. 그 마음을 조금이라도 함께 느끼신다면 아니 그 코앞에 있는 투표장을 안 가고 아니 뭐 나 아니요 딴 사람들이 많이 하겠지 뭐 그리고 바쁜 일 있는데 이래저래 해가지고 좀 다른 일 하다가 시간 남으면 가지 뭐 이런 생각들은 좀 진짜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좀. 우리 어머니 올해 90세인데 사전투표한다. 맑음 1호사님 주셨고요. 럭키님도 눈물이 납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그 눈물의 값어치를 행동으로 실천으로 이제 다른 분들과 함께 가서 투표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와, 저희 엄마 85세 현재 요양원에 계시는데 남양주에서 횡성까지 투표하러 가시겠답니다. 모두 투표합시다. CHNU님 주셨고요. 참 이런 이제 절절한 마음이 모여서 압도적 투표율을 이제 압도적 승리를 만들어내고 대한민국이 정말로 국민 주권의 국가로 거듭나는데 과거에는 정치인이 그리고 정당이 주도했다면 이제는 국민이 주도하는 시대를 만드는데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지금 열의나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절박하고 정말 절실할 때다. 이런 이야기를 저는 좀 듣거든요. 예. 민주당 국회의원들 진짜 열심히 하는 거 알겠는데 예. 국민들도 못지않게 이번에는 정말로 선거운동 열심히 하고 있다. 진짜 그렇죠. 당원이든 당원이지 예. 않든. 예. 이것도 우리가 처음 지금 경험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저는 정말로 윤석열이 덕분에 이 국민들의 주인의식, 그러니까 주권자로서의 시민의식이 정말 급성장했다라고 생각하는데 예전에 뭐 항상 역행보살이라는 게 있다라는 말씀을 들었지만 네. 이렇게 극명하게 드러날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고 밭갈이라고 하잖아요. 밭갈이. 예. 밭갈이 사례 막 이런 것들을 공유하시기도 하고 자랑하시기도 하고 예. 또 답답해하시기도 하고 한 모습. 그다음에 그 유세 현장에서 보여지는 그 열기. 우리 후보를 우리가 나서서 지키겠다. 우리가 한 번이라도 더 외쳐줘야 된다. 이런 모습들이 정말 뜨겁게 다가오니까 의원들도 그 헛짓을 할 수가 없는 것 같고 네. 다들 보면 얼굴이 시커멓게 타가지고요. 삐쩍 말라가지고 고생 열심히 하더라고요. 야, 그래서 참 대한민국 국민들이 정말로 위대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게 노무현 대통령이 정말로 민주주의는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이다라고 했던 그 선언이 이제는 실천으로 그러게 말입니다. 정말로 국민들이 그것을 직접 주권자로서 다 보여주는 정치를 주도하는 이끌어가는 이런 모습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야,
스위스인데요. 80세 어머니 모시고 4시간 걸려 투표했습니다. 아유. 임미연님께서 이렇게 해주시고 80세 어머니를 모시고 이렇게 투표를 했다는 말씀. 야 95세 사전투표 어르신 경의를 표합니다. 이런 말씀도 주고 계시고요. 사전투표 꼭 하시고 투표율을 올립시다. 이런 말씀. 저는 사전 투표에 대해서 김문수 씨나 황교안 씨가 어떤 입장을 보일지가 되게 궁금했었거든요. 예. 웃음 포인트가 될 것 같아서. 예, 예. 김문수 씨가 사전 투표를 하라고 그러잖아요. 자기도 할 거라고. 마지 못해 이제 하라고 지금 어제 그저께 얘기를 하는 것 아니, 같아요. 다른 한편으로 무슨 극우 유튜버들 모아놓고 뭐 부정선거 사례를 뭐 모아달라 뭐 예. 살해하겠다 이런 식으로 또 얘기를 했다면서요. 예, 그러니까 예. 그런 거 하나에서도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하는 모습. 황교안 씨는 지금 뭔가 입장이 보도가 안 돼서 저희 잘 모르겠는데 혹시 들으셨어요? 아니 안 나오더라고요. 본인은 일제 언급을 안 해. 그럼 하지 그러니까요. 말라고라도 해야 되는데. 예, 그래야 그 말은 정상 안 아니에요? 해. 안 하고 지금 이상한 가만히 사람들이야, 있어서 진짜. 끝까지 우리가 질문을 던져야 될 것 같습니다. 아이고 서진님께서는 우리 최강호 의원 엄청 좋아하시는 모양인데 남원시 삼해면 서돌이 태생이다 이렇게 그거 맞습니까? 어떻게 하시죠? 예. 야 이렇게까지 야, 서진님은 그걸 다 예. 올려주셨는데 거기서 어르신 지금 올라와서 치료를 받고 계신데 꼭 쾌차하시고 이번에 예. 투표하시도록 여러분들 마음속으로 진심으로 응원을 좀 많이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나아지실 것 같습니다. 예, 나아지고 또 투표도 하셔야 되고요. 더 또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셔야 대한민국이 정말로 민주주의 국가가 된 거 이제 함께 이렇게 또 나눌 수 있으니까요. 야, 최강호 의원님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최강호 짱짱짱. 아유. 야, 이렇게 팬들이 정말 많은데 여러분 지금 생방송으로 최강호 의원과 고소 전략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최강호 TV도 꼭 구독해 주십시오. 우리 방송 나와서 구독자 느는 게 아니고요. 다른 방송 나가서 구독자 엄청 최강호 TV 많이 늘던데 우리 방송 보시는 분들도 함께 동지애를 가지면서 최강호 TV 여러분들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지금 오늘 이제 이준석이 이렇게 단일화 논의를 하지만 저녁에 있을 지금 이제 TV 토론이 예. 이준석과 김문수가 어떤 태도를 보일까라는 것도 지금 관전 포인트일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요. 어떻게 예. 될 것 같습니까? 마지막 토론이기도 하고 예. 또 정치 분야 토론이니까 예. 두 사람이 서로에게 얘기하는 걸 보면은 이 사람들이 그거 끝나고 나서 소위 말하는 깜짝 단일화를 할 수 있을까가 어느 정도 드러날 걸로 보이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저는 처음부터 단일화가 어려울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준석 특유의 그 계산법에 비춰볼 때 본인이 합쳐짐으로 해서 그 단일화를 이룸으로 해서 시너지가 나고 그걸 통해서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 때 서로 간의 계산이 맞을 텐데 그게 지금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은 그런 식으로 해서 주목만 끌고서 안 할 것이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했는데 오늘 기자회견도 이제 본인이 단일화를 안 해서 졌다라는 식의 책임을 모면하려는 그런 그 앞선 어떤 사전 조치의 하나가 아닐까 그런 생각도 좀 들고요. 예, 예. 그럼 오늘 뭐 정치 분야에서 과거 토론보다 조금 더 활발한 난타전이 벌어지지 않을까 싶은데 네. 좀 수준 있는 품격 있는 토론을 좀 기대합니다. 자, 엊그저께 이제 지난 주말까지로 제가 그냥 딱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때까지는 좀 약간 좁혀진다 이런 우려가 있었는데 또 월요일 오늘 화요일입니다. 다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중앙일보, 동아일보도 이제 격차가 많이 벌어진 것 같고 실제로는 그보다 더 벌어졌다는 이야기가 많지만 어쨌든 약간 좁혀졌다가 다시 벌어지고 있다는 것에서 핵심적으로 이재명 후보가 한 3, 4일 동안 경제 문제를 집중적으로 이야기한 것이 제대로 먹혔다. 그리고 기자회견 이것도 엄청 좋았다라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럼 막바지에 내란 세력 측근이라는 게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경제 문제나 이런 쪽으로 좀 뭔가 좀 더 집중적으로 공략을 하면 훨씬 더 사람들이 안정감을 가질 수 있지 않겠냐는 의견이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게 이제 이재명 후보가 큰 줄기에서 택한 선거 대응 전략이었죠. 예. 그러니까 안정감 있는 지도자의 모습 그리고 대안을 갖춘 새로운 대통령의 모습 이런 것들이 이제 국민들한테 굉장히 필요하다는 걸 느끼고 그런 행보를 했었고 토론하는 과정에서도 본인의 어떤 그 톡 쏘는 사이다 맛을 최대한 자제하면서 안정적으로 그냥 방어적인 모습을 보이는데 주력을 해왔는데 지금 그러다 보니까 살짝 내란 세력의 심판이라는 어떤 그 의미 이번 선거의 기초적인 의미 자체가 지금 약간 소홀해지는 면이 있어서 좀 걱정을 하는 면이 있었습니다만은 결과적으로 국민들이 그 점을 잊지 않고 있다라는 거를 그 기자회견을 통해서 다시 한번 좀 상기시켜준 측면이 있는 것 같고요. 또 그 기자회견에서 굉장히 여유 있고 모든 걸 그 공부가 많이 돼 있다라는 인상을 줬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신뢰를 좀 많이 얻고 있지 않나.
좀 제가 이제 냉정하게 좀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여러분들도 함께 우리가 약간 이성적으로 판단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요. 이번 대통령 선거가 3년 전에 대통령 선거와 비교했을 때 구도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예. 그때는 매우 치열하게 경쟁적이었는데 예. 이거는 내란 세력이 일으켰던 일종의 군사 쿠데타 이후에 응징을 하는 선거인데도 불구하고 이 구도는 압도적으로 이재명 또는 민주당에게 유리함에도 불구하고 왜 여론조사 결과가 일부는 붙었다고 하느냐라는 것 느낌으로 보면 훨씬 더 벌어져야 하는데 왜 이런 현상이 생기는가에 대해서 좀 더 냉정하게 좀 분석을 해주시면 어떻습니까? 대표님 포함해서 저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야, 이 와중에도 지금 저게 하여튼 30%가 나온다는 예, 거야. 예, 예. 이 점에 대해서 놀라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어느 사회에나 이 퇴행적 생각을 가지고 세상의 발전을 방해하는 그런 세력이 최소한 15%는 있어 왔다. 그건 역사적 경험이다. 그리고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항상 있다. 일종의 자연 법칙이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부안해동하는 15% 혹은 자신의 이익이 굉장히 이익 수호가 간절한 상당수가 모여가지고 30%를 만들어내고 있다라는 모습이 우리가 사실은 그동안에 정치, 그다음에 정치 권력, 선거, 또 정당 이걸 어떻게 바라봐 왔는가를 좀 드러내는 지표가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자꾸만 보수 세력, 보수 진영, 보수 정당 이런 말을 쓰면서 마치 민주주의를 토대로 한 어떤 가치를 지향하는 세력인 것처럼 얘기를 해왔는데 실제 15%는 민주주의에 체화돼 있지 않은 그냥 그 전근대적인 봉건적 사고, 그러니까 그 왕조 시대에 걸맞는 어떤 신민적 사고 이런 정도에 머무르고 계시는 분들이 여전히 있고, 그 다음에 이 수구 진영, 그러니까 과거의 군사 쿠데타 세력이 일구어 놓은 어떤 바탕하에서 자신의 현재 부와 사회적 지위를 누리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지금 대한민국의 경제적 상층부를 형성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은 그 재산 형성 과정에 공교롭게도 박정희 때의 어떤 혜택이나 그때의 어떤 정보를 통해서 형성된 측면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네. 그런 분들 입장에서 볼 때 이게 나라의 장래보다는 나의 이득, 나의 장래, 우리 가족의 그 보호 뭐 이런 것들이 훨씬 중요한 거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너무 속상하고, 그러기 위해서라도 우리나라의 정치인들이나 정치 체제나 정당의 모습들이 조금 더 대중적이고 이념적인 정당으로 분화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진정으로 지향하는 가치가 뭔지를 가지고 논하는 정치가 돼야지 지금처럼 그냥 피하 식별을 해가지고 상대를 거꾸로 때리면 내가 이기는 거고 상대의 단점만 부각시키면 그게 고스란히 나의 득점으로 돌아오고, 이런 거는 좀 한번 접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이 얘기를 이미 20년도 전에 노무현 대통령이 계속 수건처럼 말씀하시던 일이거든요. 국민통합, 또 지역주의를 통해서 지역주의를 타파해야 될 이유. 근데 우리가 거의 한 세대가 지났는데도 여전히 그 질곡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오히려 더 지금 악화된 측면이 있다. 사실은 내란이고 뭐고를 떠나서 나는 애초에 이쪽 진영이었으니까 저쪽이 이기는 건 절대로 안 돼, 이런 마음이 있지 않는 이상 지금 이런 지지율이 나올 수가 없잖아요. 이게 어찌 보면 우리 정치의 후진성을 좀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런 단면이 우리 사회에 어쨌든 또아리를 털고 있다고 우리가 그렇죠. 이제 인정해야 된다는 인정해야 거죠. 되는 거죠. 예. 제가 어제 직접 들었던 이야기인데 그 유인물 있지 않습니까? 집에 배포되어 있는 이제 후보 공보물을 가지고 어느 초등학교에서 예. 이 학생의 어머니가 정치 활동을 하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강남에서 어느 동네에서 그 유인물을 가져와서 그 앞에서 특정 후보 유인물을 찢어버리더라는 건 뭐 이름도 내가 사실 말씀을 드리기가 그런데 강남에 있는데 왜 너는 거기에서 이재명 같은 사람을 이렇게 지지하는 부모를 뒀느냐는 식으로. 선생님이 찢었다고요? 아니 학생이 그래서 엄청 애가 충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예. 근데 강남에 살고 있는 분인데 그래서 좀 더 적극적으로 본인의 어머니가 하고 있는 일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거를 표시를 평소에 냈겠죠, 얘는. 예. 그리고 굉장히 리더십이 있는 이제 따님이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어떤 친구가 거기에서 유인물을 가져와서 홍보물을 그 앞에서 찢더라. 이게 지금 현재 강남의 모습입니다. 물론 강남 일부가 그렇겠지만 이제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조금 전에 최 의원 말씀 들어보면 절대로 생각을 바꾸지 않는 20, 30%가 존재하는 것이 대한민국이구나.
그러니까 그분들의 삶이나 생각을 이렇게 들어보니까 예전에 학생운동을 되게 치열하게 했던 분이 제 주변에 아는 분이 하나 있는데 이분이 어찌어찌 해서 하여튼 사업에 성공을 해가지고 도곡동에 사는 분이 있어요. 거기서 살면서 자기가 그 고급 주상복합 그러니까 그 유명한 데 뭐 타워팰리스 포함해서 많이 있잖아요. 네. 그런 데 사는 분들의 표정이나 생활이나 이런 걸 보면은 정말 타인의 삶에 별로 관심이 없고 본인을 위해서 집중하는 어찌 보면 되게 냉정하면서 그 아주 나름 열심히 사는 모습 이런 것들을 보면서 좀 섬찟함을 느낀다 이런 말씀을 하는 걸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너무나 스스럼 없이 저렇게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는 것들이 정치 권력을 통해 가지고 우리 걸 뺏어가려고 한다라는 생각 또 거기서 비롯되는 일종의 막연한 두려움과 공포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 그러고 그런 공포를 없애기 위해서 윤석열이 결단을 내려가지고 군을 동원한 거다라고 하면서 자기 동일시를 하는 모습 이런 것들이 실제로 보인다는 겁니다. 네. 이게 민주주의라는 게 뭔지를 기본적으로 모르는 사람들이고 오로지 내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또 내 기득권을 보호해주는 실체로서의 정치 권력과 그거에 유리하게 나한테 어떻게든 이득이 되는 거를 전해주는 것이 정부이고 국가가 존재하는 모습이다. 이 정도 생각에 머물러 있는 이런 현실 이거를 우리가 앞으로 이제 새 정부가 들어서면은 진짜 5년 안에 바꿔야 될 게 너무나 많지만 교육 현장에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게 그 안에 너무 많았고 네. 그런 어떤 교육을 통해서 시험 위주의 성적 위주의 출세 위주의 어떤 그 지향 이런 것들의 결과물로 보이고 있는 지금 대한민국 세층 지배 엘리트들의 민낯을 이번 내란 사태에 너무 많이 봤잖아요. 소위 학벌 좋고 고관 대작이라는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보이고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가. 어제 무슨 저기 그 용산에 뭐 CCTV를 경찰이 확보했는데 그 안에서 한덕수, 최상목, 이상민이 움직인 동선이나 모습을 보니 그간에 그 사람들 얘기했던 거하고 다르더라. 이런 뉴스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입만 열면 거짓말을 하고 어떻게든 그런 위헌적이고 불법적인 상황에서 합리화시키려고 애를 쓰다가 그게 이제 새가 기우니까 빠져나가고 자기가 모면하려고 하는 이런 비겁하고 더러운 모습 이런 것들이 어디서 비롯됐고 어디서 시작됐는가를 정말 뼈저리게 느껴야 되는데 네. 그게 아직도 좀 부족한 것 같고 그것이 이런 이제 6개월간의 긴 시간을 통해서 사법부가 이런 이상한 행태를 통해서 보인 최대 어떤 과오가 아닌가. 근데 그런 점에 대해서 제대로 반성하기도 지금 모자란 시간에 법관 대표회의라고 모였던 사람들이 우리가 뭐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다음에 다시 얘기하겠다. 이런 식의 모습을 보였다는 거. 이게 저는 한 시대가 몰락하고 있는 징조라고 봐요. 예. 그래서 이게 좀 빨리 좀 몰락하고 국힘도 그렇고 이런 세층 지배 엘리트들도 그렇고 새로운 좀 물결이 대처를 했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민주주의가 널리 이렇게 확산되는 게 아니라 어제 대구에서 또 빨간색 승용차 외제차를 탄 친구가 박주민 의원이 하고 있는 그 일종의 가두 유세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뭐 경적을 울리면서 가지도 않고 있으면서 막 시비를 걸던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내려가지고 또 뭐 이렇게 언쟁을 하는 와중에 뭐 사람을 때리고 막 그러던데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이제 긴급 체포까지 됐다는 건데 그런 이제 인식을 갖고 있다는 게 20대가 그 좋은 외제차를 아마 이제 1억 가까이 하는 차인 것 같은데 그 차를 타고 가면서 앞에서 경직을 누리는 이런 퇴행적 현상을 우리가 보고 있자니 똑같은 공간에서 살아가는 국민인데 아 이런 정도를 경험하고도 오히려 지금 민주당이나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저런 반감을 가지고 경적을 울리는 것은 매우 충격적이었습니다. 사실은 청년 세대가 직접적 피해자거든요. 예. 그러니까 군에 가 있는 게 다 청년들이고 네. 그 불법적 계엄을 통해서 그들에게 씻을 수 없는 정신적 상처를 지금 준 면이 있고 네. 또 국지전을 도발하려고 계속 했다는 의심들을 우리가 강하게 가질 수밖에 없잖아요. 예. 그 상황에서 희생되는 것도 다 청년들이란 말입니다. 예. 그런데 어쩌다가 그런 소위 그 히틀러의 유겐트 같은 청년들이 이렇게 양산되고 있는지 그 다 윤석열이가 그 한남동에서 나오는 와중에 그 소위 과잠이라고 그러죠. 학교 잠바를 입은 그 청년들을 앞세워 가지고 보이는 일종의 쇼 이런 것들에 현혹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다라는 게 앞으로 정말 우리 세대가 꼭 극복해야 될 숙제가 아닌가 싶어요. 알겠습니다. 지금 그
남원에서 하여튼 많은 분들이 지금 댓글을 주고 계셔서 제가 소개를 좀 해드려야 되겠는데 남원 금지 방촌이라는 데가 있습니까? 예. 그 출신 분이 최강호 의원이 정말 새정부 들었으면 큰 역할을 해달라는 부탁 말씀 주셨고 김병곤님께서도 슈퍼챗 보내주시고 로팡제님께서도 해외에서 이렇게 슈퍼챗 보내주셨는데 좋은 의견 감사드리고요. 지금 이제 하이팅님, 블루님, 어른비님, 김영철님, 최시비님 그리고 미러님, 이인국 선생님, 쫑쫑님도 오늘 오셨네요. 어서 오십시오. 자 그리고 유로파님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의견 주셔서 고맙고요. 자 이준석 지금 그 기자회견이 아마 2시 20분에 지금 시작되고 예. 그렇게 될 것 같은데 지금 국민의힘의 자중질환은 좀 더 이제 심화된다 아니면 어느 정도 수습이 된다. 오늘 어쨌든 밤에 있을 마지막 TV 토론 이후에 정리정돈이 될 것이냐 아니면 아예 아사리판으로 갈 것인가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전망하십니까? 정리정돈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구심점도 없고 리더십도 없고 그 윤여준 장관께서 그런 말씀하시는 걸 들었어요. 지금 본인이 경험한 대한민국의 소위 수구 보수 정당 중에 지금 최악의 상황에 와 있다. 네. 그거의 근본이 예전에는 그래도 당내 리더십이라는 게 있었는데 지금은 그게 없다. 그리고 지금 그 당의 현실을 보더라도 소위 쌍권이라고 하는 그 친윤의 대표자들, 그 다음에 거기에 이렇게 기생하고 있는 경찰 출신의 뭐 윤재옥, 이만희, 뭐 김석기 뭐 이런 분들 있잖아요. 예. 계속 검경합동수사본부가 당의 중심을 절대로 놓지 않겠다는 의지를 강력하게 표명하고 있고, 예. 그 같은 물에서 자라왔던 한동훈이가 거기를 공격하면서 마치 그 세력이 아니었던 것처럼 지금 자꾸 가장하면서 일종의 보수의 개혁이나 혁신이 본인한테 모이기를 기대하는 모습, 이런 모습도 되게 좀 어찌 보면 우스꽝스러운 부조리극에 해당하는 것이고, 그러면서 한덕수 씨 같은 분이 또 보이는 모습, 저게 대통령 출마하겠다고 했던 사람이 본인으로 후보가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일체 선거운동도 하지 않고 그냥 눈 감고 있는 모습, 그다음에 수사 과정에서 거짓말이 드러나고 있는 모습, 게다가 이준석이라는 사람은 그 정당의 대표 출신으로서 앞으로 이들과의 어떤 치열한 계산이나 그 쟁투를 통해서 본인의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잔머리로만 일관하는 모습, 이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사람들한테 무슨 정치적 미래가 있을까. 네. 이러다 보니까 그 안에서 나름 자기가 잠룡으로 취급받고 싶었던 사람들이 지금 하나도 안 보이지 않습니까? 예. 나경원, 원희룡 뭐 이런 사람들이 대중적인 어떤 지지 여부와는 무관하게 본인들은 그렇게 행세하고 싶어 했는데, 오세훈 뭐 피의자가 돼가지고 지금 뭐 내일 모레 이제 구속될 것 같고 여러 가지 상황에 비춰볼 때, 이준석도 장래가 이제 명태균 특검 시작되고 나면은 거기에 지금 핵심 인물 중에 하나 아니에요. 네. 김건희나 이준석이나 뭐 별 차이가 없어 보이는데, 그러니까 그런 점들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단죄돼야 되는 사람들인데 지금 이 선거판에서 국민들을 너무 혼란하게 하고 있을 뿐이고, 이게 끝나고 나면은 서로가 살기 위한 노력, 또 당권을 서로 잡기 위한 거, 지방선거 공천권을 갖기 위한 이전 투구, 이런 것들이 심각하게 벌어지면서 저게 깨지지 않을까 당이. 네. 예. 이 문제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이제 자중질환이 심화된 상황에서 사실상 분열 상태가 굉장히 이제 심화될 것이다라고 이제 보는데, 지금 국힘의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예. 이제 3자 구도는 받아들여서요. 단일화 없다고 이제 본인이 생각을 하고, 아, 그래요? 단일화를 거부하는 이준석을 존중한다. 김문수는 3자 구도에서 이길 수 있다라고 이제 조금 전에 다시 또 소식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자, 이준석은 오늘 오후 2시 20분에 예. 김문수가 사퇴하고 나로 단일화해라라고 하는데, 김용태 비대위원장은 아니 알겠습니다. 이준석 그냥 계속하고 3자 구도가 되더라도 우리 이길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것도 실제로 분열상을 그대로 드러내는 그렇죠. 것이지, 이게 뭐 상황을 인정해서 다시 반전을 치료해보자 이렇게 가기 어려운 거 아닙니까? 앞으로 국힘의 선거 전략이 뭐 1등이 되기보다는 이준석을 10% 밑으로 주저앉히는 거에 집중될 가능성도 있죠. 예. 이준석을 키워놨다가 분열과 혼란이 훨씬 가중될 수 있다라는 걱정들을 할 것 같고, 그런 점을 어떻게든 파고들어서 저걸 더 분열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게 이준석의 선거 전략이 될 것 같아서 네. 꼴이 좀 사나워질 것 같네요. 그러면 이제 배신자 프레임을 만들어서 그렇겠죠. 이준석이 지금 계속 가기 때문에 결국 김문수가 진 것은 우리가 잘못한 게 아니고 이준석이 출마를 끝까지 완주해서 그렇다, 이제 이런 프레임으로 공격을 하겠네요. 그렇게 하려고 하겠죠. 예. 그러면 그 상황은 결국에는 투표율이 오히려
보수진영에서는 떨어지는 네. 결과로 이어지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면으로 보더라도 지금 상황이 반전되거나 나아질 기미는 전혀 없다 이렇게 예. 생각이 들기도 한데요. 그러니까 지금 이준석이 기대하고 있는 10% 돌파를 위한 표라는 게 예. 전통적인 국힘 지지자였는데 내란 상황에서 너무 창피해가지고 투표를 못하겠다. 예. 차라리 내가 이준석을 찍겠다. 이런 사람들한테 많이 기대하고 소구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그런 사람들이 볼 때도 마지막까지 단일화라는 거를 그냥 장식품으로 걸어놓고 개싸움하는 모습을 보이면 그들도 과연 투표장에 가고 싶을까? 서로가 서로의 살을 파먹고 있는 것 같아서 뭐 우리로서는 다행입니다만. 예. 근데 선거 전략의 면에서 보면 그러면 이 정도도 모르고 단일화를 밀어붙여서 오히려 단일화가 안 됨으로써 김문수는 엄청나게 많은 걸 잃어버렸고 네. 이준석은 거기에서 막 그 줄달리기를 하다가 좀 더 이익을 볼 듯하면서도 마지막에는 안 한다고 해버리니까 표의 결집도는 더 떨어지고 예. 이러면 전략적 면에서도 완전히 단일화라고 하는 카드가 실패한 걸로 결과적으로는 그렇죠. 그러니까 예, 자신들의 3자 구도를 전력때문에. 만드는데도 실패해버리고 예. 단일화가 안 됨으로써도 또 기대치를 오히려 없애버리고 이제 이런 최악의 선택을 했다라고 평가할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그럴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는 것 같고. 근데 김문수 후보 입장에서 지금 본인이 힘들고 괴로울까요? 저는 아닐 것 같아요. 네. 그 양반은 인생의 전성기를 맞고 있는 것 같고 예. 그동안에 이 집행하지 못했던 어떤 자금 집행 이런 과정에서의 쾌감도 지금 많이 느끼시는 것 같고 예. 그리고 여기서 패배한다고 참패를 하고 나서도 정계은퇴를 한다거나 이러지 않을 것 같거든요. 제가 예, 보기에는. 예. 왜냐하면 그 주변에 김문수 씨를 둘러싸고 있는 사람들이 그동안 너무 오랫동안 소외돼 있었고 굶었어요. 시쳇말로. 예. 그분들이 당권이라는 먹잇감을 그냥 포기할 리가 없다. 네.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사전에 지금 감지되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더 합쳐지지 못하는 거 아닌가. 자중질환의 한 단면을 보태면요. 안철수 후보는 그 와중에도 네. 또 이준석에게 공동정부로 우리가 승리의 동남풍을 만들어보자 적벽대전을 이야기하면서 한쪽에서는 삼자 구도에서 김문수 이기겠다고 하고 안철수 후보는 페이스북에서 자 적벽대전 생각해서 기적의 한 수는 바로 공동정부다 어떠냐고 결단이 필요하다 이렇게 또 얘기를 했는데 아니 21대 대선의 경과 후를 보면은 현재 지금 아직 저기 숨쉬고 있는 대한민국 정부가 윤석열 저 안철수 공동정부예요. 네. 본인들 이렇게 하겠다고 했잖아요. 예. 그 자기가 인수위원장이었잖아요. 예. 그러면서 다시 공동정부를 얘기한다는 게 참 애잔하네요. 참 그런 상황이어서 결국 이제 결집도 지금 현재 결속력을 놓치지 않고 계속 유지해야 하는데 사전투표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을 좀 여쭙겠습니다. 사전투표 무조건 해야 되는 거 맞죠? 예, 무조건 해야죠. 댓글로 지금 사전투표 안 하고 나는 본투표 간다 이런 분 마음 놓으십시오. 사전투표 그냥 갇혀서 하면 됩니다. 선관위에 여러 차례 확인했고 제가 대변인하고 통화하고 그리고 사무처장급에 있는 분하고도 통화를 하면서 절대로 그런 일 없다. 이번에 아마 선관위에서 참관인으로 이렇게 관리하는 분들이 무려 26만 명이 동원된대요. 네. 야, 그 별 얘기를 다 해야 되더만요. 전원 한국 국적자로 하겠다. 뭐 이런 예. 것까지 발표해야 되는 상황인데 아니 재외국민 투표율이 높아지니까 저 중국 사람들이 투표한 거다 이런 얘기를 돌린다는 거 아니에요? 네, 예. 그래서 그걸 무시해야 세상에. 되지. 예. 그거를 이제 우리가 인식을 할 이유가 전혀 없다. 사전투표 적극적으로 좀 나가 주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투표율을 높이는 쪽으로 모든 에너지를 모아야 한다. 6시입니다. 6시. 6시부터 6시까지 예, 예. 목요일 금요일이고요. 목요일 날 아침 6시에 저는 우리 동네에 있는 주민센터가 아니고 그 옆에 어떤 그 공적 공간에서 투표를 하던데 제가 가기로 했고요. 사전투표 1번 도전합니다. 김민선님, 도서관에서 합니다. 이상훈님, 노스텔지어님, 사전투표 합시다. 제이님도 사전투표 합니다. 사전투표 할게요. 야 정말 소단권리 모두 고맙습니다. 그리고 사전투표 목금. 토요일은 투표 없다.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이옥수님은 너무 친절하게 가르쳐 주시는데 이 정도는 지금 다 우리가 알고 있는 거 아니겠나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레지아님께서는 사전투표 반대자는 밀정이다 이런 말씀까지 하고 계신데요. 사전투표한 보관이 불안해서요. 절대 아닙니다.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사전투표하면 다 찍고 나면 그때 정당 참관인들이 다 들고 가서 특정 공간에서 보관을 하는데 그 보관소가 24시간 그럼요. CCTV로 전 국민들에게 찍힙니다. 그대로 공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게 한꺼번에 모아서 두는 것이 훨씬 더 안전하다. 투표함을 만약에 투표소에 그대로 줬을 경우는 관리가 훨씬 더 위험하다라는 것은 제가 여러 차례 선관위, 중앙선관위에 확인을 했으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사전투표 많이 해야 본투표까지 에너지가 올라갑니다. 사전투표 적게 해버리면요. 이거 투표율 떨어지는데 라면서 약간 긴장하면서 안 갈 수 있는. 근데 그 진원지가 어디예요? 우리 민주진영 유튜브 하시는 분들도 사전투표 위험하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나요? 저는 한 번도 못 봤는데 그러니까. 한 번도 예. 한 분도 그런 게 제가 있다면 그거 버리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정말. 지금 이 거리 근데 계속 올라와서 예, 사전투표 예. 못 믿는다 본투표 가자고 하는 것을 예. 실제로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인지 그러니까 아닐 가능성이 다른 저는 데서 높아 와서 보이는데, 이렇게 예. 하는 것인지 모르겠는데 절대로 사전투표를 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은 본인은 혹시라도 그 생각하면서 안 하더라도 이거를 지금 여러분들한테 전파하거나 이런 것은 절대 안 된다. 사전투표 하자고 민주당에서 어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반드시 사전투표로 투표율을 높여야 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 19,000분 정도 방송 봐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감사합니다. 특히 오늘 전북 남원 쪽에서 고향에서 정말로 서울로 올라와서 활동하고 계시는 우리 최강호 의원 응원해 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감사합니다. 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김검철님 고맙고요. 그리고 김지훈님께서도 댓글로 떠들고 있던데 그거 진짜 믿으면 안 됩니다. 이런 말씀 주고 계시고요. 최강욱 전 의원님 화이팅 열성팬입니다. 나성학님 예 최강욱 TV도 많이 애청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민선님은 투표함 이동하는 과정 안전한지 궁금하다라고 하셨는데 제가 선관위에 여러 차례 확인했고 예, 제가 아주 안전합니다. 가깝게 지내는 친구도 거기에 있기 때문에 절대로 의심해서는 안 된다. 그럴 수가 없다. 그리고 어떤 정당이든 창간이 다 투표함을 들고 갈 때는 가기 때문에 있을 수가 없다. 그 영상으로 다 찍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 안 된다. 이런 말씀 이제 제가 드리겠습니다. 사전투표 반드시 해야 합니다. 사전투표율 높여야 합니다. 멋진 여자님께도 주셨고요. 여기 부산 아줌마도 있네. 나도 부산인데 임순아님 고맙습니다. 자 그리고 사전투표 40% 되면 초대박이다 주셨는데 참고로 지난 대선의 사전투표율은 38% 정도 예. 나온 것 같더라고요. 제가 이제 광고 방송 좀 하겠습니다. 자 인터넷 비교원입니다. 최대 128만 원 놓치지 마십시오. 인터넷 TV 신규 가입 시 48만 원 그리고 휴대폰 구입 시 최대 50만 원 드립니다. 정수기 렌탈 제도 최대 30만 원 드리는데요. 인터넷 가입과 동시에 알뜰폰 또는 휴대폰 새로 장만 없이 현재 쓰고 있는 휴대폰의 통신사만 변경해도 최대 30만 원 혜택을 드립니다. 인터넷 성능은 다 거기서 거긴데요. 혜택 잘 비교해 보십시오. 비교원은 23년 동안 60만 명 누적 가입자 그리고 983억의 누적 현금 사은품을 지급했습니다. 개인정보 보안도 철저한데요. 한 건의 보안 사고도 없었습니다. 자 인터넷 비교원, 인터넷 휴대폰 정수기 비교는 비교원에서 하십시오. 자세한 내용은 1670-2571로 통해서 상담받으시거나 네이버에서 인터넷 비교원을 검색하시고 상담 신청하면 됩니다. 서경석의 인터넷 비교원 최대 현금 보상하는 회사입니다. 여러분 믿고 전화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산삼순백 광고 들어가겠습니다. 전설의 고리 산삼의 맥을 잇는 지리산 산양산삼 추출액 순 100%입니다. 산삼순백 5월 가정의 달을 맞아서 1+1 행사를 하고 있는데요. 사은품으로 산삼지대 30포 한 상자를 추가로 선물 준비했습니다. 다양한 사포닌 종류와 압도적 농도를 자랑하는 산삼순백 한 박스 30병에는 7년간 산양산삼 30뿌리 분량의 사포닌이 들어있습니다. 온라인 구매 후기 16,000건 그리고 정말로 만점에 가까운 평점 이것은 가심비 최고 제품이라는 일종의 증거입니다. 산삼의 본향 지리산 800고지에서 농약 한 방울 비료 한 톨 없이 비바람 이슬 맞으면 7년을 기다린 제품인데요. 가정의 달 사랑하는 부모님께 드릴 선물 최고라고 자부합니다. 검색창에 산삼순백 검색하시거나 전화문의 1666-1080으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 고소의 전략을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리고 창옥TV와 그리고 스픽스 함께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창옥 의원 오늘도 나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잠시 후에 이준석 계획신당 대표의 기자회견이 있는데 어쨌든 단일화는 물 건너 간 분위기입니다. 그리고 오늘 저녁 TV토론 끝나고 나서 저희들이 다시 한 번 더 해설방송 제대로 준비하고 있으니까 오늘 밤 10시, 8시 그리고 7시 계속해서 저희들 생방송 준비하고 있습니다. 스픽스와 함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오늘 방송 어떠셨습니까?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 좋아요로 스픽스를 응원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의 구독, 좋아요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스픽스 구독, 좋아요.